제가 했어요. 네. 설명회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약간 앞에서 고교 선택 집중력이 엄청 좋으셨나봐요. 원장님께서 예상 시간보다 훌쩍 넘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지금 현 중3 어머님들이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중3 아이들이 어떤 입시 변화를 겪는지,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입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입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막 기사 좀 보다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뭔가 달라진다, 바뀐다,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입제도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실 피로감이 막 호소된다라는 기사도 막 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도 사실 고교 선택이 좀 중요해서 오시긴 하셨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입시 제도를 가지고서 대학에 입학하지? 이게 정확히 개념이 안 잡히다 보니까 또 오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입시 제도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자꾸 바뀌는데 내년 되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 보니까 현 중2 학년을 자녀로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년에 고교 학점제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사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내년 이제 중2 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좀 약간 어떠세요? 약간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자식들 맨날 집에서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이런 놈들인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제대로나 고를 수 있을지,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 지금 현 중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고교 학점제에 관해서는 제가 내년에 이제 진짜 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중3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초점을 맞출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입시 제도를 좀 정확히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일단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여기 전체 대학의 수시, 정시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대학교가 요런 비율로 대학을 입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좀 저희와 생각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거의 중등의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이잖아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대학교의 비율로 보면 학종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학종을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그래프에 뭐냐면 주요 15개 대학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주요 15개 대학이 뭐냐? 저희가 소위 그냥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학교들,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홍대, 이런 대학들. 자, 그럼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주요 15개 대학교만 이제 수시와 정시 비중을 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이 2배 더 뛰어요. 이 표를 분석해보면 무슨 얘기냐? 지방대학교나 이런 데를 갈 때는 학생부 교과로 애들이 많이 가요. 저도 애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이제 대학을 보내지만, 애들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넣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보통 학생부 교과로 그냥 내신만 맞춰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요 15개 대학은 학종 비중이 엄청 크다. 근데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논란의 중심에 서냐? 막 이런 기사들 보셨죠? 학종 실태조사 하겠다. 그리고 학종 비리 적발 9건 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 이유가 뭔지,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생기부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생기부는 생활기록부의 약어예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이제 쫙 보시고 얘가 수행평가 하는 거, 동아리 활동하는 거, 그걸 자세히 보신 다음에 이제 막 써주시는 거거든요. 그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이제 학종이에요. 자, 그러면 생기부는 어떻게 생겼냐? 자,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기부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교과 영역.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신, 그리고 비교과 영역. 즉 비교과 영역을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활동이죠. 활동. 그러니까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이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대학에 갈 때 내신 성적으로만 수시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내신 성적 플러스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학종은 뭐냐면 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잡히셨죠? 아, 생기부의 비교과 활동이 기록되는데 그 비교과 활동을 자세히 보시고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적합한지 그걸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활동이 중요한데 이게 왜 논란의 중심이냐? 제가 기사를 좀 막 찾다가 너무 잘 표현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이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들인데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만 살짝 읽어볼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규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외부에서 대회나 체험학습이 있으면 학교 수업 중에 빠지고 가도 출석 처리해준대요. 자, 두 번째 학생. 2학년 때부터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학교에서 밀어주는 애들만 계속 상을 준대요. 세 번째 학생. 세특인데 애들이 세특이란 말을 많이 쓸 거거든요. 이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이거를 교수님들이 굉장히 자세히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 세특을 1등급만 적어주고 다른 애들은 잘 안 적어주더라. 그리고 네 번째, 학생부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20장인데 자기 7장밖에 안 됐대요. 마지막 학생, 심화반 학생들이 여름이면 거기에만 에어컨을 틀어줘요. 이 학생은 그래서 목도리를 이렇게 차고 있죠. 그럴 정도로 뭔가 이렇게 제가 공통된 5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공통점이 뭔 것 같으세요? 차별이요. 상위권만 밀어주는 거예요. 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상위권만 엄청 밀어주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피켓 시위도 일어나게 돼요. 수시는 현대판 음서제다. 있는 애들만 된다. 그리고 민심은 정시확대다. 그리고 뭐 정유라 입시 비리, 조국달 입시 비리, 이런 입시 비리가 터지는 게 바로 학종이 늘어나면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쓴 거는 이제 2025학년도부터 입시가 변하기 때문에 선 거잖아요. 이 입시가 왜 변했냐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2019년 11월 28일 날 이렇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걸 이해할 거예요. 이게 곧 이제 자녀분들이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정시가 40% 확대된다. 그러면 수시는 축소되겠네? 학종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수시 대세는 끊겼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수능을 갖다가 40%로 늘린다고 하면서 그러면 학종이 줄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이 기사가 틀린 걸 알았어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 학종이 축소된다고? 그러면 이제 생기부 안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신만 미친 듯이 하면 되겠다.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뭐를 간과했냐면 자, 이게 대입 공정성 방안 중에 하나인데 기자분들이 아마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겠다. 그러면 아까 저희 표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 표 보시면 수능이 20몇 %밖에 안 됐는데 그게 40% 되면 그래 상대적으로 수시가 줄어들겠지. 그러면은 수시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학종이 줄어들겠지. 이런 추측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얘를 빼먹고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논술과 특기자가 이제 폐지됩니다. 논술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게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합니다. 왜? 논술과 특기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10.9%와 7.5%가 퍼지겠죠. 그러면 수능은 40% 늘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나머지 애들이 학종과 교과로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개념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수능이 확대되는 건 맞아요. 40%로. 근데 학종도 확대됩니다. 50%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종도 중요하게 되고 수능도 중요하게 된 그런 입시제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개념은 잡으셨으니까 아, 근데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학종이 문제가 돼서 민심이 정시 확대라서 정시를 확대시켰어. 근데 학종은 또 왜 늘어나? 학종이 문제잖아. 그 학종을 줄여야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왜 학종도 늘어났냐? 이거를 저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이게 실제로 학종이 늘어나도 실제로 공정성을 해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하나하나 떼보면서 학종이 늘어나도 그렇게 이제 소수 특권만 뭔가 소수 특권만 이제 특권을 누리는 이제 그런 일은 안 발생한다는 게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갈 거예요.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첫 번째, 자소서 폐지됩니다. 자소서가 없어져요. 지금 수시를 할 때 자소서 죄송해요.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학생이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폐지가 돼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말투 자체가 어려지기 때문에 네, 자소서 폐지되고요. 다음, 교사 추천서도 폐지돼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 봉사활동도 미반영돼요. 네 번째, 자율동아리도 미반영돼요. 다섯 번째, 영재교육발명센터 뭔지 모르겠지만 미반영된다? 많이 안 들어가네? 여섯 번째,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 아니,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애들을 뭘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뭘 보고서 판단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애들을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서 좀 뭔가 안 좋아지는 건지 더 공정성이 강화된 건지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입 공정성 방안의 세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조금씩 뜯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교과활동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과활동에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이 미기재된다. 일단 개념을 먼저 잡고 갈 거예요. 미기재란 말이 쓰이고 미반영이란 말이 쓰여요. 미기재는 뭐냐면 아예 안 쓰겠다. 생기부에 아예 너희들이 활동을 아무리 해도 안 적겠다. 미반영은 뭐냐면 적긴 적어줄게. 근데 대학에 전송을 할 땐 이걸 지우고 보낼 거야. 이게 미반영이에요. 똑같아요. 대학이 둘 다 안 본다 이 얘기예요. 공통점은 미반영이든 미기재든 안 본다. 자, 됐죠? 자, 그럼 가볼게요. 방과 후 학교 활동, 이제 막 수업 끝나고서 수업을 따로 하거든요. 이 방과 후 활동을 원래는 적어줬었는데 야, 이거 미기재 쓰지 마. 왜 안 쓰라고 했는지 제가 이 방과 후 활동하면 제가 정말 치를 떨어요. 왜냐면 애들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막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방과 후 활동 그 한 줄 써준다고 해가지고 저 학원 못 다닐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맞아요. 이런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한 줄 때문에 너가 그 대학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결정이 날까?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끊고 방과 후 활동 생기부 한 줄 쓰려고 했어요. 제 말이 맞았죠?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제가 애들 생기부를 찍어서 가져왔어요. 그 방과 후 활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쓰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막 쓰여 있는 게 이제 교과 세특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분이 이제 뭐 문학 수업을 듣는 아이를 종합적으로 딱 평가해서 그 문학 선생님이 쫙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학에 대한 어떤 세특을 써주고 이렇게 한 줄 딸랑
방과 후 학교 국어반 39시간 수강함. 이렇게 획득 쫙 써주고 뒤에다가 딸랑 방과 후 학교 수학반 26시간 수강함. 아,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 대학에서 볼 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세특 쓰기가 너무 귀찮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도 뭐는 써주긴 써야 되는데 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그럼 뭐라도 써줘야 되는데 너 방과 후 들었구나. 오케이, 너 이거 한 줄. 이걸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부에서 방과 후 활동 미기재 해라. 그 이유는 뭐다? 원래 쓰잘데기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거 한 줄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거 수강했다 이거기 때문에 안 본다 어차피. 맞죠? 자, 그래서 내용 이 방과 후 활동이 미기재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두 번째,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하겠다. 이것도 이제 안 보겠다 이거죠. 자, 이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이 뭐냐면 저희가 어머님들도 아시는 뭐 학생들이나 뭐 그 자녀들도 학부모님들 아실 수도 있는데 상위 0.1%에 들어간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영재학교에 들어간 애들이 실적을 냈을 때 그걸 생기부에 써줘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그거 영재학교 애들만의 특권 맞죠? 그 특권을 없애는 거 공정성 강화 방안 맞죠? 잘 지은 거 맞네요. 맞죠? 오케이. 중3까지는 네. 이게 지금 중3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발표된 시기가 그때 중2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 중3 애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과 활동은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한번 봐볼게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 세부 내용이 나왔을 때 소위 진짜 대치동 어머니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얘 때문에 자율동아리 미반영한다. 왜냐면 진짜 자율동아리가 사실 학종의 꽃이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여기 이렇게 거꾸로 갈게요. 자, 일단 소문 논문 기재를 금지하겠다. 좀 약간 억양이 세죠? 금지하겠다. 저도 이제 대학을 나왔지만 이제 졸업하려면 저희도 졸업 논문을 쓰잖아요. 아니,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논문을 읽고 얼마나 많은 문헌을 조사해요. 그걸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서 이제 그에 대한 논문을 쓰는 게 소논문이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애들이 한다?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이분들만. 이분들만 할 수 있어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서울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왜? 도와주니까. 인턴으로도 채용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통찰력 있는 논문을 쓸 수가 있냐. 이거는 소수의 특권이다. 금지. 그러면 이거 공정성 강화 방안 맞죠? 그래서 저는 잘 지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어머니 혹시 이거 이 단체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 굉장히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요. 소위 있잖아요. 대치동, 목동 학부모님들은요. 이런 단체를 미리 알고 캄보디아나 이런 데로 봉사활동 먼저 보내버려요. 그래서 보낸 다음에 거기다 생기부에 유니세프로 활동한 거 써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뭔가 특출나잖아요. 근데 이게 소식이 늦으신 분들은 유니세프 틴즈나 RCY 이런 거 뭔지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단체 활동도 굉장히 소수의 특권이었던 거예요. 소수만 하는. 그러니까 미기재 되는 거 다행인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맞죠? 마지막으로 자율동아리. 이게 제일 문제인데, 자, 개념을 좀 세울게요. 학교에는 동아리가 2개가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딱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아리 들어와, 우리 동아리 들어와, 우리 동아리 이런 동아리야 막 하면서 돌아다녀요. 이게 무슨 동아리냐면 정규 동아리예요. 그건 정규 동아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동아리. 그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자율 동아리는 뭐냐면 딱 이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이거 재밌다. 좀 이것 좀 탐구해보고 싶다. 그래서 야, 나랑 뜻이 맞는 애들 야 모여라. 일단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를 좀 깊게 탐구해보자. 어때요?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소수의 어떤 특권이라는 그 느낌이 드세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논문이
이 자율 동아리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 동아리의 취지는 되게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부정 행위들이나 그리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것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 이 동아리 자체를 그냥 미반영하겠다. 그러면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 우리 아이가 좀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하는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자, 그런데 정규 동아리도 한 학교에 한 50개 있어요, 어머니. 동아리만 50개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들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동아리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인기 많은 동아리는 좀 들어가기가 힘들겠죠.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개념을 잡을 때 동아리 자체가 미반영되는 건 아니다. 자율 동아리만 미반영될 뿐 정규 동아리는 건재해요.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에서 자기 꿈과 맞는 그 동아리를 선택해서 거기서 활동 잘 하시면 생기부 잘 써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자, 다음 봉사활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미기재하겠다 라고 돼 있어요.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생기부거든요. 이 생기부에 여기 원래 봉사활동이 있었어요. 이거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봉사활동 하고서 급식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뭐 블라블라블라 뭐 봉사활동 기본교육을 통해서 막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세세하게 써줬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미기재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미반영하겠다. 그러면 개인 봉사활동은 뭐냐? 자, 이거 보시면 알 텐데 이제 애들 생기부 보면은 이 봉사활동 내역이 쫙 나오거든요. 그 여기에서 여기 가로친 거 보시면 개인이 했다. 학교가 주관하는 곳에서 했다. 이렇게 개인 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대학교에 전송을 할 때는 이 개인을 안 넣겠다. 개인은 보내지 마. 학교에서 한 것만 보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 개인 활동, 개인 봉사활동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꿈이 교사예요. 근데 멘토 멘티란 봉사활동이 사실 애들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소 썼을 때 제일 쓸 말이 많아서. 선생님, 저 멘토 멘티를 통해서 되게 활동도 많이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러면 멘토 멘티가 개인 활동이니까 이거 못 써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학부모님들한테 가르쳐 드려서 뭐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일단 학생이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학교에서 인정해 주지 않은 거다. 일단 봉사활동 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그 계획서를 일단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제출을 하면 그 봉사활동이 괜찮네 하면은 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승인된 봉사활동을 실행을 한 다음에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딱 평가한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정해진 봉사활동만 기재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개인으로 했지만 나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난 이게 너무 중요한 활동이었어 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저 이런 봉사활동 할 거니까 이것 좀 승인해 주세요 하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진로활동 볼게요. 자, 진로활동도 사실 조금 황당할 수는 있는데 이제 여기 희망 분야 있잖아요. 이 희망 분야에 이제 아이들의 어떤 진로를 쓰거든요. 이거 쓰지 마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애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 뭐가 되고 싶은지 어떻게 알지? 근데 저는 이거 지운 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자소서나 이런 거 첨삭을 해줄 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문제가 뭐냐면은 애들이 항상 선생님 저 1학년 때는 간호사였는데 2학년 때는 뭐 수학자예요. 아니 이 꿈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 이거 꿈 변한 거 왜 바뀌었는지 자소서에 다 써야 돼요? 제가 그때 애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살짝 할게요. 저는요 고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기계공학과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꿈이라는 게 살다가 어느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전공한 것과 자기의 어떤 직업이 일치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만큼 이렇게 꿈이 어쩔 바뀌는 부분인데, 사실 고등학교 때 자기의 꿈을 정한다? 이거 사실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잘 지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니 그러면 얘가 뭐에 관심 있는지 어떻게 알죠? 자, 여기에 특기사항,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을 써주거든요. 여기 보면은 화학 분야에 흥미를 보임 이라고 선생님들이 얘가 정한 진로에 맞게 풀어서 써줘요. 그러니까 얘만 읽더라도 이제 교수님들이 아, 얘는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얘가 되고 싶다 보다 아,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이게 좀 더 추상적이면서 애를 갖다가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빠진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잘 없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것도 정말 대치동에서는 정말 난리 났었던 거예요. 교내 수상 다 없앤다, 독서활동 다 없애겠다. 자, 이게 뭐냐면 애들 생기부 보면요, 진짜 소위 상위권의 생기부는 이런 교내대회 수상만 한 3장, 4장 돼요. 생기부가 이렇게 두꺼워요, 막. 왜냐면 온갖 대회들은 다 참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걸 미기재 했을까? 왜 미반영한다고 했을까? 자,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탐구 토론대회에서 동상을 탔다, 수학 마인드맵에서 동상을 탔다, 생명체 사진 대회에서 동상을 탔다, 식물 표본 대회에서 윤상을 탔다, 영어 견진 대회에서 동상을 탔다. 이 학생의 꿈은 뭐게요? 이 학생의 꿈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공통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분별하게 일단 대회만 있으면 상위권 몰아주기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위 상위권만 독식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교내 수상도 미반영하겠다. 이것도 저는 공정성에 잘 반영시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독서도 똑같거든요. 자, 독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1학년 때는 생명과학에 대한 독서를 했는데 2학년 때는 미적분에 대한 독서를 했어요. 3학년에는 고전에 대한 독서를 했어요. 뭐지? 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그냥 독서를 많이 해야지 여기에 국한이 돼 있다 보니까 책 이름들만 줄줄이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야,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면접 보면서 그건 거기에서 이제 이것들 확인하겠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됐어요. 다 이제 분석은 다 했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과 후 활동과 영재교육 실적은 미기재 되는 거 맞아요. 방과 후 활동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영재교육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 원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지는 거니까 아쉬울 건 없다. 두 번째, 소논문, 청소년 봉사활동, 자율동아리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 특권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미기재 미반영 되지만 정규 동아리는 건재하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는 잘 선택해서, 아니 어떤 애들 보면 자소서 보면 생기부 보면은 아니 꿈이 역사학자인데 부서 동아리가 축구부예요. 야, 뭐 어떻게 쓸래? 축구에 역사를 쓸 거야? 너 어떻게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소서에 쓸 거리가 없게 되는, 물론 이제 자소서는 폐지되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진로와 동아리가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수님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 봉사활동 미기재 돼요. 자, 그러나 학교장 승인을 받은 봉사활동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거는 학생 그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네 번째, 진로 희망 미기재 되지만 진로 활동에서 충분히 관심 분야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없어져도 된다. 다음, 다섯 번째, 독서 활동과 교내 수상은 소위 상위권 학생들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미기재 되는 거 괜찮다. 어떠세요?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좀 노력한 게 좀 보이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진짜 무슨 입시제도를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추상적으로 욕만 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노력한 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공정성 강화 방안을 잘 발표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냐? 비교과를 안 보니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에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엄마, 나 그냥 내신하고 수능만 하면 돼. 아니야.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대입 공정성 방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규 교육과정 외의 비교과 활동은 폐지하는 건 맞아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외에 하는 거. 뭐랄까, 다른 학교에 가가지고 막 클러스터를 한다거나 이런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하는 거.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내의 비교과 활동은 학생 선발에 활용하겠다. 그러면 활동 내에 있는 비교과 영역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아까 비교과 활동, 아까 제가 생기부에서 보였듯이 비교과 영역 보여드렸죠? 그 부분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오해. 생기부 기록이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생기부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생기부 기록이 축소된 건 맞아요. 실제로 1000자에서 3000자에서 1700자,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거냐면 사실 이거 제가 되게 생기부를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확률과 통계를 들은 그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 이 학생에 대해서 세특을 써주신 거거든요.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근데 몇 자 될까요? 이게 250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0자 안에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고 사실 500자 써주는 선생님도 없어요. 힘들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그냥 어차피 안 쓰는 거 그냥 축소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생기부 효과는 여전해요.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수상기록과 독서 미반영 되죠? 그러면은 이제 대회도 나갈 필요도 없고 독서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안 됩니다. 왜냐? 이거 보세요. 창체활동의 특기사항에 선생님이 써주신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 고등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을 읽고 라고 써있죠. 다음, 이거는 세특인데 실용영어 2 과목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자신이 읽고 있는 빅데이터가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을 읽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말그릇을 읽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독서는 미반영 됐어요. 그런데 이 미반영되는 독서를 세특이나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님들이 질문이 엄청 많았나 봐요. 대학에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답변을 해줬어요. 뭐라고 답변을 해줬냐. 이 세특에서 세부등령의 특기사항에서 과목별 수업시간에 탐구 주제 및 토론 안건에서 독서 역량이 나타날 경우, 독서 역량이 나타난다는 건 선생님 저 이거 읽었으니까 이것 좀 생기부에 녹여주세요. 이렇게 한 그 역량이 나타날 경우 그건 의미 있게 평가하겠다. 독서 항목은 안 했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그 어떤 활동에 관한 책을 읽었다면 그거 의미 있게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독서는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제가 그 생기부 이제 설명회 준비하려고 이제 좀 여러 자료도 보고 좀 여러 자료도 좀 분석도 하고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살짝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 와이프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현재 고3 담임이에요. 근데 제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너무 영악하대요. 왜 영악해? 라고 물어보니까 맨날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생기부에 써줘요? 생기부 안 써주면 안 할래요. 생기부에 써주면 제가 할게요. 너무 영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생기부라는 거는 이 학생의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런 활동들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이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생기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 교육 공정성 방안을 통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 같냐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불평등한 거 다 없애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니네가 진짜 진로로 삼은 거 그거 진지하게 해. 그러면 그거 우리가 공평하게 반영해 줄 테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꼭 자기한테 맞는 진로, 자기한테 맞는 꿈 찾아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끝내는 게 맞지만 또 이렇게 끝내면 또 여기 학원에 오셨는데 홍보 타임 살짝 저희도 사람이니까 네, 막간으로 홍보 타임 잠깐 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자, 너그럽게 잘 봐주세요. 자, 저희 학원은요, L2B 영어학원이라는 중등부는 저기 맞은편에 있어요. 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기 중등부의 맞은편에 이제 중등부 있고 여기는 L2B 하이 클래스, 이제 고등관이에요. 이 고등관은 아까 앞서서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 피터 원장님하고 부원장인 저랑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근데 둘이서 운영하는데 지금 수강생이 100명 정도 돼요.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나 다른 저의 친분이 있는 강사분들한테 학원 수강생이 2명이 아니라 100명이다 하면 깜짝 놀래요. 돼요?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100명을 이끌면서도 아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런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원 강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였냐면, 내가 강사를 되기로 한 이상 강사는 촛불과 같아야 된다. 내 몸을 태워서 애들이 가는 길을 비춰야 돼. 이게 제 마인드였어요. 있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굉장히 교육은 희생이다. 왜냐하면 제가 희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희생적인 마인드로 진정성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자료 하나 나갈 때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만들고요. 어떤 인터넷 자료도 그냥 따다가 저희가 복사해서 애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자료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세심하게 학교에 맞게 만드는지.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 이런 실적을 내요, 저희가 뭐 이런 결과를 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얼마나 교육이라는 그 가치를 진정성 있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제일 큰 홍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 봉투 보면은 입학 테스트 무료 쿠폰이 있어요. 저희 학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정말 좋아요. 영어라는 한 과목이지만 이거를 4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휘가 전체 학년 평균은 몇 점인데 이 학생은 몇 점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석차 중에 몇 등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우리 학원에 오면은 요 정도 등수가 돼 라는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입학을 하진 않더라도, 하면 좋지만 하지 않더라도 입학 테스트 보면 우리 아이의 현재 실력이 동등한 학년의 평균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긴 시간 설명해 드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인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밖에 계시는 뭐 원장님들이나 이렇게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